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를 하면서 이 물건은 꼭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 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럴 때 뺏어 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포항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96번지 49평입니다. 감정금액은 1억 4,742만원, 최저가는 5천만원입니다. 물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건은. 자, 여기 그 로드뷰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 포항 바닷가, 포항 앞바다입니다. 포항 앞바다. 여기 보시면 무슨 흡사, 부산 뭐 해운대 모양 아주 깔끔한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쭉 여기는 바닷가고, 바닷가죠. 바닷가고 요 길가에 딱 붙었습니다. 쭉 가시면 조금 중심부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갑니다. 근데 요 부분 언저리입니다. 요 지금 많이 변했네요. 옛날보다. 요 자리 같아요. 요 자리가 뭐 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 같아요. 요 부분 아니면 뭐 요 부분 언저리 같습니다. 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건은 괜찮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이 물건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두 명이 경합을 했어요. 두 명이 경합을 했는데 5,711만 원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는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떨어지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입찰에 참가했는데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물건을 꼭 사고 싶으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돈을 좀 주고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웃돈을 좀 줄 테니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낙찰받은 사람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 두 명이 이 물건에 같이 입찰을 한 겁니다. 그 낙찰받은 제자는 사정이 있어서 넘기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공동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같이 경매를 배웠는데 한 사람은 낙찰이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자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주고 되사는 것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꼭 사고 싶다 이거예요. 때려 죽여도 이 물건은 사야 된다. 포항 사는 우리 제자인데 이 물건은 앞으로도 괜찮다. 지상에 건물이 뭐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철거를 하면 이 땅은 대박 물건이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쭉 살펴봤어요. 소유자가 있고 저당권이 외환은행 7,500만 원.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있었죠. 그리고 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대략 한 5,500여만 되겠죠. 그러면 이 소유자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협상을 해봐라. 협상은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 낙찰이 5,711만 원이 되었으니 한 500만 원 더 주고 팔 생각이 없느냐. 이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낙찰이 5,71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청구액 5천만 원과 집행비용 등 한 5,500만 원을 배당받아 가면 이 사람은 손에 쥐는 게 한 200여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5,711만 원에 뭐 500만 원을 더 붙여주겠다고 하니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5,700만 원 플러스 낙찰 금액 5,711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그리고 이자, 집행 비용을 완제를 하면 경매는 취소가 됩니다. 즉 경매의 원인이 되는 이 저당권을 말소를 시키면 권한이 없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되면 경매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 동의 없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낙찰이 되고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일 이전, 즉 낙찰자는 확정이 된 이후에 잔금을 낼 수 있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 그러니까 확정일 전에 처리해야 됩니다. 낙찰된 날짜로부터 대략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낙찰자가 잔금을 확정이 된 이후 대금 지급 기한 꽉 채워서 납부를 한다면 여하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통상 낙찰자가 언제 잔금을 납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2주 안에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는 외환은행에 같이 가서 돈을 다 갚고 소유자와 함께 법원에 가서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경매는 이렇게 경매 절차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채권가 매수 신고인은 보전금을 반환받고, 그리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물건이 꼭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었는데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채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직접 만나봐라. 만나서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집행비용 그리고 지연이자를 완부를 하고 집행 취소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결론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 다른 채권이 없죠.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물건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이 5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서 소유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죠. 이런 물건에 입찰을 했을 때 만약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를 만나서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에 의해서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돈을 더 주고 사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오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입찰에 실패했을 때 일반 매매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여기까지.